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의 득과 실을 살펴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이번 독일 순방에서 가져온 성과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외교 회복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단절됐던 정상 외교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방문 첫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은 4박 6일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이곳이 지금은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각각 가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멈춰있던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외교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과는 고위급 대화 채널을 통해 일본과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소통에 물꼬를 튼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져온 두 번째 성과는 한반도 주도권 재확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각별한 노력 때문일까요? 메르켈 총리는 G20 의장국 정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과 관련된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거저 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중심의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낸 것도 성과입니다. G20 정상회의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가져온 마지막 성과, 한미일 3국 정상의 첫 공동성명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합의문을 채택하며 한미일 대북 공조가 강화됐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치 구도는 넘어야 할 난제로 남았습니다. 사드 배치나 위안부 합의 등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 G20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이 양쪽이 서로 어떤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보이는 관점이나 정책이 전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이에서 이 양쪽을 다 같이 만족시키고 같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힘을 합쳐 가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G20 다자 외교에 더해 9개 나라 정상들과 개변 면담을 통해 첫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외교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외교는 지금부터입니다.